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입니다. 저희 팀에 새로 합류하신 B씨를 같이 모셨습니다. 저희 B씨의 닉네임을 못 정해가지고요, 닉네임은 따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지셨다고 들었는데, 그죠? 저 출근하는데 거의 전철로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서울의 끝에서 끝까지 출근하시는데 출퇴근용 경차를 하나 보고 계시대요. 네? 어떤 걸 살까. 그래가지고 때마침 저희가 또 캐스퍼를 시작으로 모닝 그리고 레이까지 경차를 타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차의 마지막 주자인 더뉴 스파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차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차가 이 더뉴 스파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또 저희의 B씨를 설득시켜 보도록. 네. 이러다 B씨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이신가요? 예전에 한 달 정도 회사차로 몰아본 적이 있는데. 스파크를? 이 스파크요? 아니요, 이 전세대 스파크를 한번 몰아봤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 전에? 네, 페이스리프트 전에. 근데 그때는 제 느낌상 밟아도 좀 안 나가는 느낌? 그래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요 페리대고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타봐서 느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페리가 거의 뭐 화장만 고친 정도라서 엔진은 그대로입니다. 엔진 파워트레인은 그대로고 3기통짜리 1.0L 가솔린 엔진에 그리고 저희가 탔던 캐스퍼 모닝과는 다르게 CVT 무단 변속기가 달린 조합이라서 사실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제가 느끼기에는 운동성 자체는 국산 경차 선택지 중에서 가장 좋거든요. 빨라요, 차가. 아무래도 무단 변속기가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없어가지고 그 특성 때문에 차가 좀 이렇게 굼뜨지 왕 거리지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모닝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거든요. 힘이 좀 붙나 싶으면 단수가 올라가 버리고 좀 붙나 싶으면 단수가 올라가 버리고 해가지고 차가 좀 메가리가 없었어요, 지금.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힘을 제대로 못 쓰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스파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B씨. 실제로 속도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모닝에 비해서 좀 더 경쾌해요, 사실. 신호 바뀌고 출발할 때 클락스에 밟으면 차가 좀 와 하고 안 나가는 느낌, 소리만 크게 나고 안 나가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가속 페달을 되게 잘 다스리면 토크가 좀 더 센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운전법만 익숙해지시면 모닝보다 좀 더 빠르게라는 편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좀 더 호쾌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모닝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 때부터 힘이 좀 많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맥을 못 죽이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120까지는 그래도 가요. 약간 좀 고속에 대한 마진이 좀 더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크가 더 마음에 들고 사실 이 차를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운전하면서. 모닝처럼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은 아니어서 편안한 경차를 원하신다면 이 차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닝이 경차답지 않은 거고 얘가 오히려 경차다운 승차감이랄까? 아주 막 쿵쾅쿵쾅 거리거나 막 덜컹덜컹 거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모닝에 비하면 좀 더 거친 느낌이 든다 뿐이지 얘도 객관적으로 막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허접하거나 그런 하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도 너무 괜찮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국산 경차들의 승차감을 좀 나열하자면 캐스퍼가 일단 1등이었고 모닝이 2등이었고 얘가 3등? 3등? 네, 4등이 레이 같은 경우는 좀 허접. 근데 확실히 좀 시끄러운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이게 경차다운 거지. 약간 이런 생각?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타본 경차 중에서는 비교적 그 바닥 쪽에서의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좀 속도가 올라가면은 풍절음도 비교적 들리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이 엔진룸 사운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조용하진 않습니다. 조용하지 않고 이것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스포티한 감각? 엔진의 필링을 제대로 느끼면서 필링. 제 기준에서 가장 거슬리는 건 정차했을 때
그 진동이 엔진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좀 크긴 하더라고요. 스탑앤고 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프리미어 등급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가지고 진동이 너무 막 싫다 하시는 분들은 스탑앤고 시스템을 옵션으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탑앤고 넣으면 연비도 좀 더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탑앤고를 넣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연비 같은 경우는 네. 리터당 14.4km거든요. 그 프리미어 등급 같은 경우에 15인치 휠을 단 경우에는 리터당 14.4인데 사실 실연비 자체는 모닝에 비해서는 잘 나오는 편 아니에요. 모닝이 너무 이상하리만큼 잘 나왔던 거고 걔는 막 리터당 17, 16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얘도 뭐 사실 크게 나쁜 연비는 아닙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막히는 길, 엄청 심하게 막히는 길에서도 리터당 10 이하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비는 일단 괜찮다는 거, 모닝에 비해서는 나쁘지만 얘도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옵션은 저희가 내려서 좀 더 제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옵션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고요? 분명히 모닝에 비해서 열쇠는 있거든요. 약간 뭐 그거 없고, 통풍 시트 없고, 뭐 내비게이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경차니까. 제가 내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럼 밖에서 저희의 삐님을 좀 더 설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등급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으로서는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가격은 1,538만원짜리 구성입니다. 일단 앞모습부터 보실게요. 여기를 보시면 더 뉴 스파크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일단 기본입니다. LED는 아니지만 이렇게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위쪽은 벌브 타입의 방향 지시등이고요. 이 아래쪽은 주간주행등입니다. 주간주행등은 LED는 아니고요. LED 주간주행등을 넣으려면 라이팅 패키지를 해야 돼요. 라이팅 패키지를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LED DRL이 들어가고, 이 밑단에는 크롬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뭐 스타일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런 옵션입니다. 옆쪽으로 가실게요. 프리미어 트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옵션 넣으면 16인치 알로이 휠도 넣을 수 있는데 스타일은 확실히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도 뭐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네요. 네, 그래서 15인치 알로이 휠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승차감이 너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LT나 LS 같은 경우는 14인치 휠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LED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사이드미러인데 이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지원합니다. LT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롬 도어 캐치, 그리고 사이드 몰딩도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프리미어는 모두 다 기본입니다. LT 같은 경우는 크롬 라이팅 패키지를 따로 설정을 해야만 이렇게 크롬 장식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LT 사도 되겠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LED 테일램프는 빠져 있는데 역시나 프리미어 트림은 LED 테일램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라이팅 패키지를 넣으면 되고, LT나 LS 같은 낮은 등급들은 이 LED 테일램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길에서 LED 테일램프가 달려있다면 최고 등급인 프리미어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삐님이 좀 그 캠핑을 좋아하셔가지고 트렁크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트렁크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트렁크 선반 같은 경우는 LT부터 제공이 되고요. 물론 분리가 당연히 가능하고, 트렁크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죠. 네. 깊이도 있고, 이 또 아래쪽을 보시면 이걸 열면 쓰레기가 네, 여튼 이 아래쪽까지도 수납 공간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짐 같은 것들은 밑에다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뒷자리를 좀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으니까, 뒤에 사람 태울 일이 많지 않으시다면, 그런데 경차를 보고 있으시다면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내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어 쪽부터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있죠. 블랙 하이그로시도 프리미어 트림의 전용 사양이고요. 전자석 파워 윈도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 기능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 윈도우 스위치 4군데 전부 다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만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부분도 역시나 뭐 적응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미어 트림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경보, 시티 브레이킹, 전방 충돌 경보,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까지 전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선 이탈 경보를 끄고 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탑앤고를 넣으면 이쪽에 더미 스위치가 스탑앤고 스위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조가죽 시트는 프리미어 트림 기본 사양이고요. LT나 LS 같은 경우는 레더 패키지를 하셔야 되는데 레더 패키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에 암레스트도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 붙어있는 암레스트는 아니고 시트에 붙어있는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암레스트가 있는데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 팔걸이의 위치가 굉장히 괜찮아서 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더 패키지를 넣거나 프리미어 트림을 선택하면 이렇게 열선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선 스위치가 온오프 방식이에요. 자동으로 꺼지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우면 꺼서 운전을 해야 되는 열선의 성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상위 트림이라 그런지 운전대 버튼이 가득가득 차있죠.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전방 충돌 경보 그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열선 스위치 있고, 블루투스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 오디오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 이 열선 스위치 같은 경우도 온오프 방식인데요, 열선의 성능이 되게 좋아서 지금 계절에 운전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죽의 질감도 나쁘지 않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시동. 프리미어 트림은 버튼 시동이 기본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패키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간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뭐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디자인이 전보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물론 뭐 이렇게 좀 뚝뚝뚝뚝 거리는 프레임이 낮은 듯한 느낌은 있긴 하지만 활용성 면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온도 조절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 에어컨이 프리미어 트림의 기본인데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으면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이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거 경차에서 좀 아쉽잖아요. 조명 없는 거. 이 차도 없고요. 지금 보시면 운전석에 거울 이렇게 있고, 동승석 거울은 프리미어 트림에 들어갑니다. 없으면은 LT나 L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에 딱 봤을 때 어떠세요? 뭐 그렇게 뭐 빠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뭐 옵션 면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는 실내 디자인 포인트가 없으면 좀 많이 허접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프리미어 트림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죠. 사실 제가 블랙 하이글로시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 차에 이렇게 작은 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보기가 좋네요. 물론 뭐 먼지는 많이 쌓이지만, 그래서 저는 프리미어 트림 사시는 걸 권하고 싶은데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뒷좌석입니다. 한번 타볼게요. 운전석을 제 포지션에 맞춰놨는데 공간이 막 아주 여유롭진 않습니다.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뭐 잠깐은 탈만할 것 같고요. 이렇게 분리형 헤드레스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좀 더 자세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앉은 키가 굉장히 큰 타입인데 저한테도 이렇게 뭐 공간이 좀 있으니까, 물론 좀 이 부분은 갑갑하긴 하거든요. 이쪽이 좀 많이 타이트 해가지고. 그래도 뭐 잠깐 탈 건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득이 좀 되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사실 프리미어 트림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 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38만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차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쉐보레 하면은 옵션이 좀 빠지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다? 저도 완전 그 말에 극공감하고요. 설득을 하다가 제가 이거 사고 싶은데 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쉐보레가 옵션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등급 너무 괜찮고요. 좀 더 뭐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거 포기하고 좀 더 가성비로 가겠다고 하면은 더 낮은 트림을 사도 충분히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스럽네요. 그럼 여기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계속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약간 좀 마을 이장님 같은데. 시작.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같이 함께하게 된 어때요? 저는 원래 영상 쪽 계속 일했었고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잘 안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동차 알긴 하는데 네 전문가 쪽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망했다.